오늘 이야기해드릴 인물은 효종의 정실 왕비자 현종의 어머니 숙종의 할머니인 인선왕후 장씨입니다. 그녀는 조선 왕비 중 유일하게 외국에서 생활한 경험을 가진 인물로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며 왕실의 어머니이자 현명한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618년 광해군 10년 12월 25일 경기도 안산군 마위면 은곡리 안골, 지금의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안골 마을에서 한 여아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조선의 왕비가 될 장씨였습니다. 아버지는 신풍보원군 장유, 어머니는 영가부부인 안동 김씨였습니다. 장유는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로 인조반정에 공을 세운 공신이었습니다. 이러한 명문가에서 태어난 장씨는 일남 이녀 중 차녀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조선은 광해군의 통치하에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고 명과 후금 사이에서 외교적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자란 장씨는 어려서부터 국가의 운명과 개인의 삶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1631년 인조 9년 14세의 나이에 장씨는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인조의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과의 혼인이었습니다. 이때 복림대군은 19세로 장차 효종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가래를 올린 후 장씨는 풍안부 부인에 초봉되었습니다. 이는 대군의 부인에게 주어지는 자기로 아직 왕비는 아니었지만 왕실의 일원이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혼인 제도상 왕족의 혼인은 정치적 의미가 컸고 장씨와 복림대군의 혼인 역시 장유 가문의 정치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신혼 생활은 평온했지만 곧 조선 전체를 뒤흔들 대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정유재란 이후 조선에 쌓여가던 외침의 위기가 현실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636년 인조 14년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 하나인 병자호란이 발발했습니다. 청나라의 침입으로 인조는 삼전도에서 굴복하며 청나라에 항복했고 이 과정에서 왕자들이 볼모로 청나라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소현세자와 함께 복림대군 부부도 청나라 심양으로 끌려갔습니다. 20세의 젊은 나이의 장씨는 남편과 함께 이국 땅에서 볼모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는 조선 왕비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양에서의 9년간은 장씨에게 있어 실현이자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왕족의 체면을 유지하면서도 생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기간 동안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정성껏 뒷바라지했고 특히 두 왕자가 청나라 문화와 제도를 익히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훗날 현종이 되는 아들 이연을 낳았다는 점입니다. 이국 땅에서 태어난 왕자는 조선 역사상 매우 드문 일이었고 이는 장씨에게 모성애와 함께 조선 왕실의 계승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깊게 심어주었습니다. 심양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청나라의 감시하에 생활해야 했고 조선의 풍습과 문화를 지키면서도 청나라 규범에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장씨에게 국제적 안목과 강인한 정신력을 길러주었고 훗날 왕비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645년 인조 23년 오랜 볼모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귀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귀국한 소현세자가 급작스럽게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학질로 추정되는 병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사망으로 복림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었고 1646년 3월 장씨는 세자빈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이는 소현세자의 아내였던 강빈이 역모 혐의로 사사된 후의 일이었습니다. 궁중의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장씨는 세자빈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1649년 인조 27년 인조가 승하하고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하면서 장씨는 마침내 조선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31세의 나이에 왕비에 진봉된 것입니다. 2년 후에는 정식으로 왕비의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왕비가 된 후 장씨는 인선왕후라는 존호를 받았습니다. 인선이라는 이름에는 인자하고 선량하다는 뜻이 담겨 있어 그녀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시호였습니다. 효종과 인선왕후의 치세는 북벌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고 청나라에 복수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인선왕후는 남편 효종 못지않은 북벌론 지지자였습니다.
심양에서 보낸 9년간의 볼모 생활은 부부에게 청나라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심어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청나라의 국력과 문화를 직접 경험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 왕족으로서의 자존심과 민족적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느꼈습니다. 인선왕후는 북벌 준비를 위해 궁중 생활을 매우 검소하게 했습니다. 쿠판을 근절하고 금주령을 내렸으며 심지어 이불의 색깔까지 척색과 청색 두 가지로 통일했습니다. 이는 전시의 군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렇게 절약한 재원은 모두 북벌 계획에 사용되었습니다. 왕비로서 인선왕후는 단순히 궁중 생활만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과업인 북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한 왕비가 아니라 국정에 대한 안목과 의지를 가진 정치적 인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효종의 북벌 정책은 비밀리에 추진되었고 송시열, 송중길 등의 학자들과 이완, 유혁연 등의 무관들이 참여했습니다. 인선왕후는 이러한 정책의 든든한 후원자였고 궁중에서 북벌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인선왕후는 여러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들로는 일찍 죽은 두 대군과 현종이 있었고 딸로는 일찍 죽은 공주 한 명과 숙신, 수간, 숙명, 숙희, 숙정, 숙경 공주 등 6명의 공주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인선왕후는 매우 인자하고 자애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효종의 후궁인 안빈 이씨의 딸 숙령옹주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실 왕비가 후궁의 자식을 질투하거나 차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인선왕후는 달랐습니다. 한 번은 안빈 이씨가 자신의 딸 숙령옹주에게 너라고 지칭한 일이 있었습니다. 왕의 자녀는 태어나자마자 무기의 상태로 후궁보다 품계가 높아서 생모라도 반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효종이 안빈 이씨에게 큰 벌을 내리려 하자 인선왕후가 한사코 말려서 넘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일화로는 효종과 인선왕후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는 자리에서 효종이 중전의 눈치를 보아 첫 자녀들에게만 선물을 주고 숙령옹주는 제외했는데 인선왕후가 따로 숙령옹주를 불러서 선물을 준 일이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후궁 소생의 아이도 차별 없이 사랑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선왕후는 딸들과 한글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특히 숙명공주와 숙희공주에게 보낸 한글 편지가 신한첩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궁중 한글 문화의 실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인선왕후가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을 넘어서 딸들의 생활 태도나 처신에 대해 세심하게 조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댁에서는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하라, 시부모님께 효도하라, 남편을 잘 섬기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조선시대 모성애의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선왕후는 아들 현종의 교육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종이 어릴 때부터 제왕학을 가르쳤고 특히 심양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교와 국정 운영에 대한 실제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 신하들의 말을 잘 들으되 주관을 잃지 말라 등 왕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들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인선왕후의 모성애는 자식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현종이 즉위한 후에도 왕대비로서 아들을 뒷바라지했고 딸들이 시집간 후에도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며 안부를 챙겼습니다. 손자인 숙종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더할 나위 없었고 조선 간의 각별한 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인선왕후는 조선시대 어머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후궁의 자식까지 포용하는 특별한 모성애를 발휘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당시 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고 후대 왕비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1659년 효종 10년 북벌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효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원 신가기가 효종의 머리에 난 종기에 침을 놓다가 실수로 피를 너무 많이 쏟게 해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재위 10년 만에 급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인선왕후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들 현종이 왕위에 오른 후 그녀는 왕대비가 되어 효숙이라는 존호를 받아 효숙왕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종 즉위 후 인선왕후의 정치적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세력이 커진 조정대신들에 의해 실권에서 멀어져 갔고 왕대비로서는 상징적인 역할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인 명성왕후 김씨가 강한 성격의 소유자여서 시어머니인 인선왕후도 그녀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들 현종이 후궁을 드리는 문제에서도 인선왕후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명성왕후가 후궁을 드리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인선왕후는 말년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죽기 2년 전부터 병으로 투병했는데 이 병의 원인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시아버지 인조와 남편 효종이 승하했을 때 너무 심하게 곡을 하는 바람에 얻은 병이라고 전해집니다. 당시 조선의 유교 문화에서는 부모나 남편의 죽음에 대해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효와 열의 표현으로 여겨졌습니다. 인선왕후 역시 이러한 관념에 따라 과도한 곡을 했고 이것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온양 온천에서 온천욕을 하며 병의 차도를 보기도 했지만 완전한 회복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뇌졸중까지 겹쳐서 왼손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말년에는 몸이 상당히 부었다고 전해집니다. 원래도 살이 많이 찌고 볼살이 많은 체형이었던 인선왕후가 오랜 투병 생활로 몸이 심하게 부었고 이에 맞춰 간을 넉넉한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죽고 나자 시신의 붓기가 크게 가라앉으면서 크게 만든 관이 맞지 않게 되었고 남은 공간을 비단과 솜으로 채워 넣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674년 현종 15년 인선왕후는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효종의 북벌 계획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인선왕후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조선 조정의 또 다른 정치적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제2차 예성 논쟁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인조의 계비인 장렬왕후 조씨, 즉 자의대비가 여전히 생존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의대비는 인선왕후보다 6살 어린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가족관계 때문에 상복과 상기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조선의 유교 예법에서는 상복과 상기의 기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상복을 입어야 하는지가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예법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였기 때문입니다. 인선왕후의 죽음으로 인해 자의대비가 얼마나 오랫동안 상복을 입어야 하는지를 두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2차 예성 논쟁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예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주도권을 둘러싼 싸움이었습니다. 서인은 자의대비의 상기를 1년으로, 남인은 3년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논쟁은 현종 후반기 정치사의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인선왕후가 세상을 떠난 후 시호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신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인선, 인경, 선원의 3왕 중에서 현종이 직접 인선을 선택했습니다. 인선이라는 시호는 그녀의 일생을 잘 요약해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는 인자함을, 선은 선량함을 의미하여 그녀가 보여준 자애로운 모성애와 후궁의 자식까지 차별 없이 사랑한 포용력을 잘 나타내는 시호였습니다. 인선왕후의 무덤은 남편 효종에 묻혀있는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의 영릉의 동원상하릉의 형태로 안장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특이한 형태의 왕릉으로 의릉을 포함하여 2개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동원상하릉은 왕과 왕후의 무덤을 나란히 배치하되 높이를 달리한 형태로 부부간의 애정과 함께 왕권의 서열을 나타내는 배치입니다. 효종과 인선왕후가 생전에 보여준 깊은 신뢰와 협력 관계를 무덤에 배치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선왕후 장씨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녀는 단순히 왕의 아내나 왕자의 어머니를 넘어서 한 시대를 살아간 주체적인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그녀는 조선 왕비 중 유일하게 외국에서 생활한 경험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9년간의 청나라 심양 생활은 그녀에게 국제적 안목과 강인한 정신력을 길러주었고 이는 훗날 왕비로서의 자질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둘째, 그녀는 남편 효종과 함께 북벌이라는 국가적 과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검소한 생활과 절약을 통해 북벌 자금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고 이는 왕비로서 국정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셋째, 그녀는 매우 인자하고 포용력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후궁의 자식까지 차별 없이 사랑하는 모습은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고 이는 그녀의 높은 인품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넷째, 그녀의 죽음은 제2차 예성 논쟁의 발단이 되어 조선 후기 정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개인의 생과 사각국가의 정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조선 왕실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선왕후 장씨는 격동의 17세기를 살아간 조선 여성의 전형이자 동시에 매우 독특한 경험을 한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개인사를 넘어 조선 후기 정치사와 문화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 있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선왕후의 이야기는 한 여성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삶의 기록입니다.
그녀는 왕비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고, 그 삶의 흔적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역사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